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한 주간 시장은 최악은 아니었으나 조금 빼앗기는 느낌이었죠. 고용 데이터들이 너무 잘 나오면서 긴축을 연준이 말한 대로 두 번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7월 6일 뉴욕장도 11개 업종이 모두 그 불확실성을 안고 빠졌어요. 다만 최악으로 가지 않고 빅테크 쪽이 낙폭을 다 줄이는 채 거리를 마친 것은 긴축을 할 만큼 경기가 괜찮다, 탄탄하다라는 쪽에 일부 안도를 했습니다. 이날 눈에 띄었던 기업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1% 정도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올랐을까요? 바로 모건 스탠리 덕분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7월 6일자 AI 성장으로 가장 혜택을 누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다. 많이 올라왔으나 여전히 타당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S&P 500 쪽이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와, 올해 들어서 정말 지수 대비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차트죠.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애정이 꽤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업계에서 가장 제일이다. 가장 방어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다. 목표 주가는 354달러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베스팅 플러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 있을까요? 진작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언제 매수 신호가 떴나 보면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오늘이 7월 7일이니까 딱 5개월 전에 매수 신호가 떴고, 이때 당시 256달러, 지금은 341달러.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여기서 415달러까지 목표가를 더 높였다라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가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라는 때가 이때네요. 10월 11일. 꽤 내려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방어적인 선택이다라는 게 어찌 타당해 보입니다. 이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를 반복하죠.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보냅니다. 이때 가격이 한 230달러 선이네요. 자, 그럼 AI가 매매 신호를 주는 인베스팅 플러스는 좀처럼 매수 신호를 그 이후에도 주지 않다가 12월에 매수 신호가 뜹니다. 12월 1일에 매수 신호가 떴다가 요때 또 매도, 그리고 나서 매수, 또 매도, 그리고 나서 쭉 내렸다가 매수, 매도, 매수. 꽤 짧은 시간 안에 이 매수 매도 신호가 잦게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죠. 인베스팅 플러스 특성입니다. 긴 시각 동안 매수 신호를 주지 않고 있다가 매수 신호가 뜬 이후에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잦은 흐름이 나올 때는 이 종목이 장기 방향을 잡기 위해 간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매수 신호가 제대로 뜨고 좀처럼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주가가 장기 방향을 틀게 되죠. 리스크 관리를 짧게 짧게 하면서 간을 보다가 결국 장기 방향성을 잡았을 때는 쉽사리 매도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며 이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거죠. 2월 7일 이후 5개월 동안은 단 한 번도 매도 신호가 없었다. 자, 그럼 일단 AI 매매 신호가 계속 보유이니까 이왕 수익이 나 있는 거 한번 매도 신호가 뜰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그럼 모건 스탠리는 왜 AI 어쩌고 저쩌고 하며 50% 넘게 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를 또 올렸을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지금 600곳 이상의 대형 고객사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마트, 포드 등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다들 아시죠? 우리가 많이 쓰는 그것들이요. 그거 고객당 인당 22달러를 지불시키고 있습니다. 과금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계산을 넣은 기사가 있었는데요. 22달러, 약 1000명으로 쳤을 때 12개월, 그러면 26만 4천 달러를 한 기업이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지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365 오피스에다가 AI 서비스를 추가한 코파일럿들을 내놨었죠. 그것을 서비스 테스트 중인데 거기에 추가 비용을 더 붙인다는 겁니다. 약 10만 달러 정도요. 그래서 26만 4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더했을 때 36만 4천 달러를 받지 않느냐. 그러면 가격으로 봤을 때 한 37.88% 올라간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 40%. 그래서 요 40%가 나온 거겠죠. 자, 그럼 이것을 곱하기 600을 했을 경우 이 600곳에서 더 추가적으로 얻어들일 수 있는 돈이 되겠죠. 한마디로 이게 정확한 액수가 아닐지언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과금에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죠. 지금 잠시 챗 GPT 사용자 둔화로 인해서 AI 붐 없던 일이 되진 않을 겁니다. 이 수많은 기업이 이렇게 투자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다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유저들이 조금씩 이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접목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에게 익숙한 오피스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제2의 오피스 혹은 제2의 윈도우가 되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중간에 인베스팅 플러스에서 이게 매도 신호가 나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겁니다. 리스크 관리라고도 할 수 없죠. 이미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 이 AI 매매 신호를 그렇게 활용할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사업에 연결되는 기업들, 뭐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텔, 네트워킹 장비사로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마벨 테크놀로지 기억하십니까? 마벨 테크놀로지도 들어갈 겁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도 여전히 보유인데 수급 점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마벨 테크놀로지 말고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타 이쪽도 봤을 때 여전히 보유 신호, 여기는 밸류 점수가 100점입니다. 보유 중이고 수급 점수가 낮긴 낮습니다. 다만 밸류 점수. 이런 경우는 수급적인 관심만 받게 된다면 치고 나갈 수 있겠네요. 예의주시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베스팅 플러스에서 한 이슈를 갖고 연결되는 종목들을 이래저래 검색하며 AI 신호를 보는데 시간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유하는 걸로 모건 스탠리 증권사 보고서 목표 주가를 맹신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AI 신호가 보유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솔직히 AI로 정말 돈을 좀 빨리 벌 수 있는 쪽은 엔비디아 당연히 GPU를 판매하는 거니까 1순위로 돈을 빨리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무언가의 플랫폼을 만들어 내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혹은 윈도우즈 같은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쪽, 마이크로소프트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 쪽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네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로소프트 사랑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인베스팅 플러스의 보유 신호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빠이!